또 아니지?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는 거지? 뭐지? 뭐야? 배터리가 없는 건가? 어떻게 하면 나왔다고 어떻게 하면 그럼 계속 그리고 이거를 하나를 키면 나오지. 그것도 안 나와. 아까 둘 다 나왔는데. 하나에 되나 봐. 뭐야? 야, 똑바로 해. 일 똑바로 해. 꺼야 돼. 왜 꺼야 나오지? 네, 매주 목요일 진행되는 바라의 보이는 라디오 준비 중. 그걸 동시에 안 나오네? 왜 동시에 안 나오지? 근데 동시에 됐잖아요, 그죠? 동시에 했는데 이래, 씨. 그럼 아까 됐는데 왜 안 되지? 끄면 되네. 껐다 해야 되나? 안 되는데. 그러면 번갈아 가면서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해야 되나? 준비님. 그래요? 제 거를 키니까 안 되죠. 제 걸 껐어요. 한번 해볼게요. 됐어. 내 계정으로 내 라이브를 볼 수 없나? 팀장님 거 로그인을 해야 돼요. 비번 알아요? 아니 몰라. 몰라서 못했는데. 한번 일단 꺼야겠다. 6시야. 모니터링 안 되는데 그러나? 나오고 있어? 모니터링 안 돼요? 그렇지, 안 되지. 여기서 안 나와. 내 계정이잖아. 아니면 이거를 라이브를 내가 해야 되는데. 지금 라이브 하고 있어? 네. 이거 할 수 있어? 네,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이 문제가요. 리뷰를 할 수가 없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주 목요일 6시 찾아오는 남해 청년센터 바라의 보이는 라디오 바라보라 진행하는 김진실입니다. 보이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네, 저희 잠깐
잘 되고 있는지 확인만 하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번 뭐지? 저도 안 들어가니까 비번이 뭐지? 모니터링 없애야 되나요? 그럼 네가 다 해줘야 오늘도 저희가 초청한 손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청자가 있나요? 네, 그러면 오늘 바라보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청명하고 참 좋은데요. 구름이 수놓인 하늘, 또 반짝거리는 바다, 그리고 이 선선한 가을 공기가 아주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마음이 아주 편안한 계절인 것 같아요. 이 좋은 가을날 이렇게 예쁜 남해 청년센터 바라에서 함께 바라보라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은 남해 청년 혹은 남해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인물을 초청해서 함께 바라보며 이야기 나누는 만나봐라 인터뷰 시간입니다. 현재 인스타 라이브로 생방송 중이고요. 이후에는 남해 청년센터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봐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할 청년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혹시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한 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손님은요. 현재 청년센터 암흑기나 클래스에서 전통주 빚기 수업도 하시고 남해읍 작은 마을 평현리에서 바틀샵 소주를 운영하고 계신 분입니다. 전통주 소믈리에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준민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들어주세요. 와. 노래가 잘 어울려요. 여기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딜레이가 있네요. 네, 딜레이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준민님.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자, 아니 앞전에 소개를 해주시긴 했는데 지금은 남해읍 평현리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요. 바로 거기서 이제 아주 작은 구멍가게와 거의 비슷한 크기의 전통주 바틀샵 소주를 운영하고 있는 이준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바틀샵이 뭔지, 바틀샵 어떤 것이죠?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그 바틀샵이 말 그대로 그냥 술병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와인 바틀샵이라고 하면 주로 와인, 어떻게 보면 그냥 주류 소매점인데요. 와서 이제 술을 사갈 수 있는 곳이고, 저는 지금 주종은 전통주로 라인업을 리스트업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전통주 바틀샵입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마시는 건 아니고 술을 그냥 사가실 수 있어요. 사가기만 할 수. 있는 바틀샵. 그런데 그 전통주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전통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작년에 벼농사를 한번 졌거든요. 논농사를 짓게 하면서 그 워크숍으로 기획했던 게 햅쌀이 나오면은 그 쌀로 이제
전통주를 한번 빚어보는 클래스를 해보자 라고 이미 기획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햇살이 나온 이후에 그 강사님을 한번 섭외해가지고 그때 전통주 원데이 클래스를 했었어요. 그래서 술을 빚었었는데 그때 그 빚은 술이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제 다 먹고 이제 한 번 더 그걸 내가 직접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집에서 만들었는데 그 처음 먹었던 그 맛이 아닌 거예요. 제가 집에서 혼자 만들었을 때. 그래서 나 이게 왜 맛이 다르지? 라고 조금 처음에는 거기에서 이제 의문이 생겨서 조금씩 이제 공부를 혼자 해 나가면서 또 혼자 빚어보고 계속 그 맛을 내가 구현을 해야겠다라는 그 욕심? 그걸로 계속 빚다 보니까 좀 그냥 말 그대로 맛있는 술을 먹고 싶다라는 그 목표 하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큰 거보다는 좀 맛있는 술을 먹겠다는 어떤 아, 술꾼으로서의 그냥 욕심? 그게 컸습니다, 사실. 술꾼이라고 하셨는데 뭐 술을 많이 좋아하시나요? 뭐 항상 많이 먹어왔던 것 같아요. 그 항상 빠짐없이 20대 때부터 뭐 대부분은 과음을 많이 했던, 그렇게 많이 계속 많이 먹다가 지금 와서는, 예전엔 진짜 소주 많이 먹었었고 지금 와서는 좀 다양한 맛있는 술을 먹어야겠다, 적게, 그렇게 좀 변했어요. 이렇게 운영하면서 현재로서는. 그러면 그 맛있는 술을 만드는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사 드시는 게 제일 맛있고요. 종류가 되게 많아서 요새 그 양주장이 되게 많거든요. 그 다양한 양주장의 술이 개성이 다 각자가 뚜렷해서 이것저것 다 먹어보면서 자기 입맛에 제일 잘 맞는 거를 하나 이렇게 픽하시면서 사드시는 게 제일 좋고, 만드는 것도 맛있긴 한데 이제 저희 클래스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술을 사 먹는 게 정신 건강에 더 좋을 수 있다는 거를, 물론 자기가 직접 만든 술을 먹는 게 되게 좀 의미는 특별하거든요. 실제로 내가 만든 술이 또 내가 원하는 만큼 맛있게 나왔을 때 또 희열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거의 매력도 있지만, 그냥 맛있는 술을 사가지고 맛있는 안주랑 드시는 거를 일단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술을 지난 해에 그 농사 지으면서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남해 오실 때, 남해 귀촌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남해 오실 때는 바틀샵을 운영할 계획은 전혀 없으셨던 건가요? 예,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 그러니까 저는 좀 관점이 바틀샵을 하기 위해서 공간을 구했다는 개념보다는 공간이 있어서 여기서 뭘 해야지? 라고 하다가 그냥 이어진 셈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막 면밀하게 계획된 게 아니라 오히려 뭐 할까 하다가 우리 지금 이거 좋아하니까 이거 해볼까? 그래서 되게 좀 편안하게 좀 쉽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남해에 오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기가 좀 길긴 한데 좀 축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서울에 주로 살았거든요. 이제 서울에서 거의 한 17년 정도를 살았었는데, 우리 흔히 부모님들이 원하는 코스들 있잖아요. 뭐 좋은 대학에 가서 취업이 잘 되는 과에 가서 뭐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뭐 결혼을 하고, 그런 되게 그 코스들을 전 되게 충실하게 밟았어요. 정말 어떤 일탈이나 이런 거 없이, 어떻게 보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되게 편한 자식처럼 그렇게 잘 살아왔고, 저도 이제 그 끝에서는 좀 뭔가 행복하겠다라는 욕심보다는 그래도 최소한 불행은 안 할 거다, 그렇게 따라가면서 바람직하게 이렇게 밟아가다 보면은 불행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값이 불행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 회사에 입사해서 너무 힘들었고, 좀 매일매일이 너무 불행하다고 느끼니까 그때 좀 약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그 답답했어요. 왜냐면은 뭐 내가 뭐 이것저것 안 했으면은
이걸 해봐야지라고 이렇게 대안을 생각할 텐데 나는 시키는 대로 너무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다음에는 뭘 해야 되지라는 좀 약간 막막함이 있었고 그 와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도했던 게 그러면 아예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과는 완전 정반대의 삶을 한번 대척점으로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예 뭐 새로운 다른 직장을 구한다는 좋은 직장을 구한다라는 개념보다 아예 조직에서 벗어나보자 라고 생각한다던가 아니면 서울에 계속 사는 게 아니고 아예 다른 지역에 가서 살아보자 라고 이제는 남들이 시키지 않는 거 부모님이 싫어하는 걸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던 게 이제 귀농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왜냐면 살면서 농부를 내가 하겠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하잖아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왔으니까. 그래서 그때 귀농이란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때 군포에서 1년 정도 땅을 빌려서 실제로 또 농사를 졌었어요. 다니면서 친구들이랑. 그리고 또 귀농 하신 분들도 찾아가서 많이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다른 지역에 가서 살아야겠다라는 욕구는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그게 되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들 잘 키워놔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혼까지 했는데 갑자기 다른 지역에 가서 뭐 농사 짓겠다고 하면은 뭐 그거 좋아하실 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되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계속 항상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근데 이제 계속 그 생각을 한 2년 정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은 계속 그게 약간 환상처럼 저기 가면 막 너무 행복할 것 같고 직접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런 생각은 커지면서 동시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는 갈수록 불만족스러워지니까 되게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그만둬야겠다. 계속 이렇게 살면 너무 지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그냥 바로 회사를 그만뒀어요. 저도 그만두고 제 아내도 그만두고 어떠한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서 이제 그만두고 이제 어디 지역에 우리가 내려갈지를 찾아보자라고 생각했죠. 정하지도 않고 일단 회사부터 그만둔 다음에 네, 그럼 모르겠다 일단 그냥 다 그만두자. 그리고서 이제 찾아보려고 하던 도중에 이제 그때 이제 남해에서 한포라라는 회사가 한포라촌 프로그램에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었고 딱 저희가 그 시기가 너무 좋았어요. 제가 회사 그만두고 거의 일주일 만에 내려올 수 있는 시기였고 또 남해라는 지역이 이제 제가 여행을 그 전에 한번 와서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던 지역이라서 한 3개월 정도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좋겠다, 소중하겠다라고 해서 그걸 계기로 이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서 남해로 내려왔고 또 운이 좋게도 이제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또 귀농인의 집에서 살 수 있었어요. 1년 동안. 또 그렇게 1년 동안 살다 보니까 그렇게 아직 1년 가지고는 좀 여기에서의 삶을 결론을 내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살자라는 생각으로 올해 이제 집을 구해서 지금까지도 아직도 살게 된 어떻게 보면은 남해로 내려와야지 이렇게 찍었다기보다는 그냥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나는 일단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기회가 남해 쪽에서 왔던 거죠. 저한테는. 그래서 내려오게 된 거죠. 아직도 남해를 알아가고 있는 중이신 것 같은데 좀 남해에 오니까 이건 진짜 좋다. 내가 이런 로망 하나는 이뤘다 하는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뭐 모두가 동의하시겠지만 자연 환경 때문인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서울에 살 때 항상 시간 나고 틈만 나면 뭐 주변에 있는 공원에 항상 갔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은 사실 지금 제가 서울 다시 가서 제가 예전에 자주 갔던 곳에 가면은 요새는 잘 못 가요. 답답해서.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공간이라도 너무 소중해서 항상 틈만 나면 갔었는데 지금 남해라는 곳에서는 이제 그런 자연을 뭐 항상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항상 너무 좋아서 그것 때문에 사실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이 뭐 불편한 점도 있지만 그거 하나가 너무나 크게 저한테는 도움이 돼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연 환경은 너무 좋지만 다른 것도 불편한 것을 감안할 정도로 좋다고 하셨는데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남해 살니까 이런 건 정말 불편하다 하는 거.
사실 뭐 불편한 거 얘기하려면은 사실 뭐 많이 할 수 있죠. 뭐 짧은 기간 살았지만 그래도 뭐 부부장 거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좀 사소하다고 생각되고, 근데 올해 초에 저희가 집 구할 때 진짜로 이제 남해라는 지역을 좀 벗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집을 구하면서 좀 집 구하는 게 힘들었을 때, 일단은 저희가 원래는 전세나 월세를 살고 싶었는데 일단 매물도 사실 거의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매물도 거의 없고 나오지도 않고, 또 전세를 또 물어보니까 5년 계약을 항상 대부분 그렇게 원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5년? 5년이나? 그래서 좀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좀 고민도 많이 되고, 또 저희한테 집을 그렇게 내주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주인분들이. 빨리 날 것 같다. 뭐 저희가 좀 젊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빨리 오래 안 살 것 같은데? 이러면서 좀 좋아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는 전월세만 따지는 게 아니고 매매까지도 생각해야겠다. 우리가 그렇게 좁힐 만큼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매매도 생각했었는데, 근데 매매에서도 좀 어려웠던 게, 일단 부동산 같은 경우도 저희를 일단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왜냐면 돈이 안 되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뭐 비싼 집 살 것도 아니고 딱 봐도 돈 없게 생겼고, 얘네 뭐 힘들게 여기저기 데려다녀봤자 수수료 얼마 나오지도 않잖아요. 뭐 저도 이해는 되는데, 그것부터도 좀 되게 제가 살아봤던 서울이나 수도권이랑 너무 다르다고 느꼈고, 동시에 또 집을 구해서 살려고 하니까 이 행정적인 부분에서 뭐 건축법이나 이런 거에서 계속 걸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데 무허가 중축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물어봐요. 이거 괜찮냐고. 그럼 대답이 딱 이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지만 문제 삼으면 문제는 될 수 있다. 하지만 거의 안 삼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집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정리가 안 됐을 때부터 살아왔던 그 관행적으로 이렇게 이미 세팅된 것들이 지금 새로 살려는 저희한테는 위험으로 다가오고, 그 위험은 사실 저희가 그냥 떠안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했던 게, 이렇게 되면은 도대체 계속 살 필요가 있을까? 남해라는 지역에서 이렇게까지 해서. 그래서 저는 사실 남해가 아닌 다른 지역도 둘러보자라고 좀 제 아내한테 얘기했던 편이고, 근데 제 아내는 다른 지역을 둘러보는 것도 좀 너무 힘든 일이니까, 그래서 남해 안에서 웬만하면은 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집을 구해서 살게 된 건데, 저는 그때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계속 그냥 뭔가 이런 식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저희는 뭐 저희 부모님 기준에서는 이상한 애들이고 특이한 애들이니까 살지만 좀 다른 친구들은 어려울 수 있겠다. 그랬겠습니다. 지금 채팅방에서 남해에서의 삶은 어떤가요? 라는 질문이 왔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남해에 사는 생활의 만족도 어느 정도 되시는지 얘기해 주세요. 저는 만족스러워요. 네,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제가 하고자 했던 것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두 가지가 중요했거든요, 제 삶에서는.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절대 일이 삶보다 크면 안 된다. 삶의 일부가 일인데 일이 삶보다 커져서 삶이 일에 종속되면 안 된다는 게 제 첫 번째 가치였거든요. 제가 일하면서 깨달았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삶의 일부로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불만족할 여지가 없이. 두 번째로는 잘했던 거는 되게 좀 내면의 평화라고 해야 되나? 그게 항상 되게 절실했었어가지고 여기 와서는 또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것 같거든요. 예전에는 진짜 잠을 잘 안 잤어요. 다음날이 오는 게 너무 싫어서. 그래서 막 피곤한데도 계속 핸드폰 그냥 붙잡고 있고, 그렇게 막 새벽까지도 있고 막 이랬었거든요. 항상 이제 마음이 되게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좀 되게 내면의 평화가 되게 절실했었던 때였는데, 지금은 좀 많이 거기에 도달한 것 같아서 지금은 솔직히 항상 되게 만족스럽다고, 우리는 되게 운이 좋다, 그리고 행복하다라고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주민 씨 보면은 되게 독특하다는 생각도 사실 들고 그 성공의 코스를 달려왔잖아요. 영문대에 들어갔고 공직자로서 그렇죠. 삶을 살았고 어떻게 부모님이 정말로 원하는 삶을 착실하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왔는데 그 끝이 불행했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예. 어떻게 하는 게 이 아이 청년들의 또 다음 세대에게 행복한 삶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준민 씨는 어떤 아이를 키운다며 어떻게 키우고 싶은지 이렇게 나처럼 모범생이 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저는 항상 그 입맛을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사람마다 입맛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누구는 막 순대 막 환장해가지고 순대만 줘도 막 너무 먹고 싶어 하는데 저희 엄마랑 누나는 순대 싫어하거든요. 누구는 또 막 곱창 막창에 막 얘기 듣자마자 막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또 제 아내는 싫어해요. 그러니까 입맛이란 거를 항상 보다 보면은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와, 이게 사람마다 되게 다른 거구나. 되게 개별적인 거구나. 그리고 그걸 존중하잖아요. 누가 그거를 순대를 싫어한다고 해서 얘 입맛에는 안 맞나 보다. 근데 전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삶에서의 그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공무원이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누군가한테는 그게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삶의 어떤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게 뭐 공무원하는 직종이 나쁘다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사람마다 다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 자식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없지만 그냥 자기의 그거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주입식 교육은 나쁘다. 그러니까 넌 주입식 교육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왜냐면 이 친구한테는 주입식 교육이 자기한테 맞을 수도 있거든요. 또 누구한테는 그게 아닐 수도 있고 그 다양한 옵션들을 계속 경험하게 해주고 본인이 본인의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 취향을 찾을 수 있도록 그냥 도와주는 게 저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제야 뒤늦게서 자신이 좋아하는 옵션을 찾아서 생활하고 계신데 남해에서 본인을 가장 설레게 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내 인생에서 나를 가장 설레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되게 일차원적이라서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을 때, 외식할 때, 네, 외식 자주 못 해가지고 외식할 때 그냥 저는 되게 단순해요. 그냥 맛있는 음식이랑 맛있는 술 같이 먹으면 사실 그거로도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항상 뭐 안 가본 데 가서 외식할 때 항상 되게 설레고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다음날이 오는 게 싫어서 잠을 자기 싫다는 얘기가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요즘에는 자기 전에 뭐 하세요? 요새는 뭐 남들 다 하는 거랑 똑같이 그냥 핸드폰에 스마트폰 하다가 네, 그냥 자고 싶을 때 자고 예전처럼 그런 건 많이 있죠. 예전처럼 막 어거지로 막 안 자고 있다가 자는 그런 건 그냥 편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멘탈을 관리하는 법,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푸시는지 일단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사실 항상 똑같았어요. 예전부터 그냥 산책하는 거 항상 혼자 이제 나가서 이제 그냥 음악 들으면서 그냥 걷는 거 항상 그렇게만 해도 항상 조금씩 기분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나갔다 오면은 어쨌든 확실히